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강사 한다맨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통신 많이 어렵죠, 그죠? 외우시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통신에서 통신이라는 뜻, 통신은 기계와 기계끼리, 그러니까 기계와 기계 간의 이진 데이터죠. 기계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비음성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통신의 3요소가요. 송신지 그리고 수신지가 필요했고요. 통신을 하려면 회선이 필요했어요. 다른 말로 정보원, 전송매체, 정보처리원 이렇게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계가 있었고요. 처리계가 있어요. 네, 두 개를 나뉘었었습니다. 전송계에서는요, DT가 있었어요. DT가 뭐였죠? 네, 터미널, 단말장치를 말합니다. 단말장치. DC가 있었어요. 신호변환장치가 있었습니다. 신호변환장치는 두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모뎀이 있고요. 모뎀, 아날로그 회선에서 신호변환장치였고요. 그리고 DSU가 있었어요. 디지털 회선에서 신호변환장치가 있었고요. 회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선. 손이 떨려서 오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네, 나올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나와서 좀 수업하고 있습니다. 회선은 무선과 유선이 있었습니다. 무선은요, 무선과 유선이 있었습니다. 예, 무선은 위성 마이크로웨이브와 지상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었어요. 위성 마이크로웨이브와 지상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었죠. 자, 위성 마이크로웨이브는 인공위성을 얘기했었어요. 적도상공 36,000km 위에 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받고 보안이 좀 취약하고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고, 지상 마이크로웨이브는 구름 밑에 있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TV나 라디오 같은 전송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지상 마이크로웨이브였습니다. 자, 유선 방식에서는 가장 후진 거는 가장 안 좋은 게 옛날 거 가공라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신주에 사용했던 게 있었고요. 평형 케이블, 전화선이 있었고요. 동축 케이블, 유선방송 케이블 TV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광 케이블이 있었죠. 광 케이블, 광통신은 빛의 반사 현상을 이용한다고 했고요. 석영 유리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광부, 수광부, 광섬유 이렇게 필요했고요. 발광부가 LD였죠.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광부가 PD가 있었고요. APD가 있었어요. 예, 요렇게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처리계는 CPU죠, 그죠? 중앙처리장치 또는 컴퓨터 그러면 처리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 방식에 거리에 따른 분류가 있었어요. 랜 가깝다 그랬어요. 얘하고 얘까지가 랜이 있었고요. 그다음 맨이 있었어요. 도시 남자 맨, 그리고 웬이 있었습니다. 웬. 여기가 거리에 따른 분류였고요. 그리고 회선을 임대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VAN, BAN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정보통신망 ASDN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BPS가 있었네요. 통신속도 단위인데 BPS가 비트 퍼 세컨드라고, 비트 퍼 세컨드. 비트, 복수를 써야겠죠, 그죠? 어떤 교재는 또 비트만 나와가지고요. 네. 그리고 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BAUD라는 게 있었어요. 모뎀의 변조 속도 단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D비트, 1비트는 그냥 한 배 똑같고, D비트는 2배, 트리비트는 3배, 쿼드비트는 4배. 그리고 2 이상은 또 1배, 4 이상은 2배, 뭐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토콜은 통신 약속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중요한 게 있었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하는 게 단방향이었고요. 양방향이 되긴 하지만 동시에는 안 돼요. 그건 할프 듀플렉스, 반이중이었고요. 서로 양방향이 동시에 가능하면 전이중, 풀 듀플렉스를 말합니다. PCM이 있었어요. 펄스 부호 변조라는 게 있었고요. 표보나 양자와 부호와 복호와 이게 순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비동기가 있었고요. 동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동기고 아니면 비동기였는데, 비동기는 문자 단위로 한 문자씩 보내는 방식이었고 1200 이하였고요. 그리고 FSK 주파수 편의 변조 방식을 사용했고요. 동기는 블록 단위로 보낸다 그랬어요. 블록 2400 bps 이상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얘는 위상 편의 변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그죠? 예, 다음 진도 그냥 나갈게요, 이제.
자꾸 이렇게 해야 암기가 될 거거든요. 네, 다음 겁니다. 네, 회선 제어 절차입니다. 회선 제어 절차는요, 회선 연결, 링크 확립, 전송, 링크 닫고, 회선 닫고. 그러니까 회링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회선 연결, 링크 확립, 보내고, 링크 닫고, 회선 닫고 많이 나옵니다.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통신 제어 문자입니다. STX, 스타트 텍스트입니다. 예,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ENQ, 응답 요구입니다. HK는 긍정이고요. NAK는 부정입니다. SYN은 동기 유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뭐 외워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 텍스트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누가 뭘 보내요. 송신지에서 수신지 쪽으로 뭔가를 보냈습니다. 보내면 잘 받았다라고 얘가 제어 문자를 하나 보내줍니다. 내가 보낼 게 아직 더 남았거든요. 그러면 잘 받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크, 아크, 오케이. 그러니까 잘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에러가 없네, 잘 받았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생겼어요. 내가 받아봤는데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럼 no, no, knock, knock, no. 그러니까 부정입니다. 야, 이거 에러 있어, 다시 보내줘,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NQ는요, 내가 분명히 보냈는데 얘가 답을 안 해요. 그러면 야, 뭐야? 엥? 엥? 엥크? 엥? 네, 이게 응답 요구입니다. 응답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아크, 오케이, 나크, 노, 엥? 뭐야? 응답해줘. 뭐 이런 뜻입니다. SYN은 서로 동기 유지입니다. 야, 내가 보낼 거 있으니까 받을 준비해. 동기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렇게 제어 문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다 치고요. 잡음입니다. 잡음은 통신을 하다 보면 잡음은 당연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충격성 잡음이라고 합니다. 충격성 잡음은 impulse noise라고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높은 진폭의 잡음으로 오류의 주된 원인이 뭐니? 그러면 얘를 찍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백색 잡음입니다. 우린 열 잡음이라고도 해요. 통화를 남자친구랑 또는 여자친구랑 통화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잡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걸 우린 열 잡음이라고 합니다. 아님 말고요. 네, 열 잡음입니다. 왜곡이나 지연을 방지하는 모뎀에 있는 회로가 뭐니? 라고 물으면 등하 회로라고 합니다. 신호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막 갑자기 퉁 튀거나 뭐 이런 거 있죠. 퉁 튀거나 이런 걸 왜곡이라고 하고요. 지연은 도착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좀 이따 도착한다거나 그런 거. 네, 그런 걸 우리는 왜곡 또는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로를, 모뎀에 있는 회로를 등화 회로라고 합니다. 네, 얘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CRC입니다. 순환 잉여 검사라고도 합니다. 집단 에러 검출을 할 때 사용되고요. 가장 신뢰성이 우수한 방식을 CRC, 순환 잉여 검사라고 합니다. 얘도 많이 나옵니다. 해밍 코드도 많이 나오죠. 에러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방식, 뭐 페리트 비트 3개를 가지고 이런 말 나오면 이건 해밍 코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중학입니다. 멀티포인트죠, 그죠? 저속의 신호를 모아서 하나의 회선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모으는 거예요. 회선을 모으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회선에 있는 신호들을 모아서 하나의 회선으로 보내서 그 신호를 다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멀티포인트라고 합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가 있습니다. F가 들어가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고요. 비동기입니다. 비동기 방식 지난 시간에 배웠죠? FSK 뭐 이런 거. FDM은 비동기입니다. 채널 간 완충 지역인 가드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 89.1이 있어요. 89.1 MHz KBS JFM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89.2에는 방송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방송이 없다가 91.9에 방송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떤 비어있는 주파수대 영역이 있죠. 그죠? 얘하고 얘 사이에 겹치지 않게끔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 이 영역을 우리는 가드밴드라고 합니다. 이 가드밴드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요. 다음 시분할 다중하기가 있습니다. TDM이죠. 동기와 비동기가 다 가능합니다. 속도가 9600bps 이상입니다. 가장 빠르죠. 그죠? 시분할 다중하기 기법입니다. 다음 집중하기입니다. 저속의 회선을 모아서 그보다 적은 수의 고속 회선을 서로 공유하는 걸 우리는 집중하기라고 합니다. 회선 공동이용기라고도 합니다. 신호를 모았다? 신호를 모았어? 그럼 멀티포인트네. 저속의 회선을 모았어? 그럼 집중하기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환 방식입니다.
스위칭 기법이랑 똑같습니다. 스위칭 기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세 가지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음 중 교환 방식이 아닌 것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회선 교환, 실시간이 가능합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동시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이 가능하고요. 패킷 교환은 대부분의 공중 데이터 교환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얘도 실시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패킷 교환은 일정 양을 모아서 보내는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패킷 단위로 모아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얘는 바로 생기자마자 바로 보내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패킷 교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패킷 교환입니다. 메시지 교환은 이메일 같은 거예요. 부재중 쪽지 이메일. 메시지의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시간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 특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다음입니다. 자, DTE와 DC의 접속 규격입니다. DTE가 단말기였어요. 입출력 장치였습니다. DCE는 신호 변환 장치, 회선 종단 장치를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장치를 접속하는 규격이 있는데 EIA라는 기관의 RS232C와 ITUT라는 단체의 V24 또는 X25라는 게 있습니다. 자, V 시리즈가요. V1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외울 건 없잖아요. 그죠? 어떤 교재를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우린 좀 알자고요. 자, EIA라는 단체의 RS232C와 ITUT의 V24와 X25라는 이 두 개의 시리즈가 바로 DTE와 DCE의 접속 규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ITUT의 V 시리즈는 아날로그를 말하고요. X 시리즈는 디지털을 말하는 겁니다. EIA의 RS232C는요, 핀이 25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핀이 송신이고요. 3번 핀이 수신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RS232C가 이런 반도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핀들이 달려 있어요. 이 핀들이 달려 있는데 이 핀의 개수가 총 25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1번 핀이 뭐를 하냐면 1번은 접지입니다. 접지. 네, 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2번이 송신 데이터, 3번이 수신 데이터, 4번이 송신 요청. 뭐 이렇게 안 써지지? 자, 5번은 송신 허가 또는 뭐 완료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그 신호 핀에 대해서 이 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번 핀하고 3번 핀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2번하고 3번만 정리해 놓은 건데 얘네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온 적은 또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좀 지우고요. 자, 밑에 네트워크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성형이라는 게 있고요. 링형, 망형, 트리형, 버스형이 있습니다. 자, 성형이라는 거는 제가 이거를 좀 깨끗하게 좀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성형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에 컴퓨터가 있어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단말기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성형이라고도 합니다. 별처럼 생겼다 그래서 성형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단말기라는 거는 입출력 장치예요. 그죠? 자기 자신은 뭘 할 수가 없어요. CPU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중앙의 컴퓨터에게 의뢰를 합니다. 야, 이게 뭐야? 답변해주고. 이런 걸 말합니다. 야, 여기에 좀 쪽지 좀 전해줄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성형이라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 같은 거예요. 자, 가게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식을 하고 결제할 때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신호가 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처리가 되죠. 승인 나죠. 그죠? 승인 나면 출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 단말기인데요. 카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났어요. 이 선이. 얘가 고장이 나면 얘 안 돼요? 얘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얘만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앙에 있는 게 고장이 나버리면 전체가 마비가 돼요. 전체 시스템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이걸 우리는 성형이라고 합니다. 자, 링형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이웃한 단말기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반지처럼. 요게 링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형이에요. 자, 방향은 요렇게 돌아가서 전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얘한테 통신하려면 야, 전달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얘가 고장이 나면 전체가 마비가 돼요.
얘가 고장이 나면 일로 가면 되지 않아요? 물론 되죠. 근데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랜에서.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트리형이 있습니다. 트리형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트리 나뭇가지니까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자, 그 송신지부터 목적지까지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웃한 것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죠.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노드가 노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발생되게 하는 걸 우린 트리형이라고 합니다. 분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음요, 버스형이 있습니다. 네, 컴퓨터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버스 정류장처럼 이렇게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얘는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가 이 통신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탈퇴했어요. 그러면 잘라버립니다. 누군가 신규 회원이 왔어요.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제거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얘를 버스형이라고 합니다. 얘도 근거리 통신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망형이라는 게 있어요. 망형. 그물망자죠. 그물망자. 메쉬형이라고도 합니다. 막 서로 막 연결돼 있어요. 막 이렇게 그물처럼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요걸 우린 망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의 인터넷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됐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얘가 고장이 나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얘가 고장이 나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을 우리는 망형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뭐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네, 볼게요, 이제. 잠시만요. 자, 요거였어요. 자, 성형입니다. 중앙 집중형이고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주변에 단말기가 1대1로 연결된 방식을 말합니다. 단점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 전체가 마비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링형은요. 서로 이웃한 단말기. 요게 핵심이거든요. 자, 요 말 들어가면 이거 링형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망형입니다. 단말기 간에 아주 복잡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선의 길이가 가장 긴 단점이 있지만 한 회선이 고장이 나도 우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단말기의 개수가 10개인데 망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회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2분의 10 곱하기 10 빼기 1입니다. 그러면 답이 5, 9, 40, 45개가 되죠. 그죠? 만약에 단말기가 5개가 있대요. 단말기가 5개가 있는데 망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망형이면 2분의 5, 5개니까 5 곱하기 5 빼기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5, 4, 20, 10개가 되네요. 회선이 10개가 됩니다.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낚을 수가 있어요. 낚을 수가 있어요. 자, 단말기가 10개입니다. 10개인데 망형입니다 라고 하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데 성형이에요. 그럼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성형은 1대1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성형일 때는 10개입니다. 단말기 개수만큼 필요합니다. 자, 트리형입니다. 회선의 길이가 짧아지고요. 분산 처리에 가능하고요. 버스형은요. 단말기의 추가 제거가 용이합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세요. 아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통신 서비스입니다. VOD 주문형 비디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데이터,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재생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 드라마 다시 보기를 우린 VOD 서비스라고 합니다. 음악 듣는 거를 우린 AOD라고도 합니다. 네. VCS 원격회의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컴퓨터 연결해 놓고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격회의를 우리는 VCS라고 합니다. 얘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FTP입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약자입니다.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약속 프로토콜입니다. 업로드나 다운로드 할 때 쓰는 약속을 우리는 FTP 서비스라고 합니다. 텔넷 전화를 거는 거죠. 그죠? 전화를 걸어서 네트워크에 연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격 접속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마치 그 컴퓨터가 내 것인 것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텔넷 쓰고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요. 네이버 들어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내 이메일과 내 거에 관련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네이버 서버에 있는 컴퓨터가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죠. 그죠? 그런 걸 우린 텔넷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계정이 필요합니다.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유저 네트워크입니다. 유저 네트워크. 그러니까 뉴스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서비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공통의 관심사를
게시판을 이용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린 유저 네트워크, 유즈넷이라고 합니다. 게시판 서비스예요. 게시판. 최신 뉴스를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 아닙니다. 다음 텔레텍스트입니다. TV와 무선의 결합으로 문자 다중방송이라고도 하고요. 단방향 서비스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삐삐라고 합니다. 삐삐. 삐삐가 뭐냐면 진짜 응답하란데 옛날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 삐삐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삐삐삐삐 이렇게 울리면 딱 이 액정에 전화번호가 떠요. 그럼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그 전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삐삐를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그 사람한테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단지 받기만 해요. 당연히 이 삐삐는 무선이잖아요. 그죠? 무선이고 단방향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린 텔레텍스트라고 합니다. 텔레텍스트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관광객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달러를 내고 막 그러면 달러라는 게 환율이 자꾸 변경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 상인들한테는 지금 현재 달러가 1달러에 얼마다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걸 우린 삐삐 텔레텍스트라고 합니다. TV와 무선입니다. 무선. 네. 문자 다중방송이고요. 네, 다음 거요. 다음 비디오 텍스입니다. 자, 텔레텍스트하고 비디오 텍스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고 있어요. 이 비디오 텍스는 TV와 유선입니다. TV와 유선, 전화선과의 결합입니다.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TV와 무선, 단방향, 텔레텍스트. TV와 유선, 양방향, 비디오 텍스.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 CDMA입니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그냥 약자를 물어봅니다. CDMA가 뭐니?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 뭐니? CDMA.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IMT 2000입니다. 휴대전화를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게 뭐 그런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이 코드가 달랐었어요. 달랐었기 때문에 미국 제품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쓸 수가 없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에 팔아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변환을 해줘야 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통일화시킨 거를 우리는 IMT 2000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로밍입니다. 너무 많이 알죠? 외국 많이 가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도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한국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 또는 휴대폰 가지고 외국에서도 그 휴대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그걸 우린 로밍이라고 합니다. 다음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실시간 다운로드 받으면서 바로 재생해주는 기법을 우린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다음 버퍼링, 송신 측의 컴퓨터와 수신 측의 컴퓨터의 속도를 일치시켜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속도를 맞춰준다, 임시 메모리다 그런 말 나오면 버퍼링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OSI 7계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OSI 7계층. OSI는 통신에 관련된 계층을 말하는 건데요. ISO라는 기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OSI를 거꾸로 썼죠. 그죠? ISO에서 만들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가 하위 계층입니다. 하위. 여기가 최상위 계층입니다. 물대내 전세표응, 물대내 전세평, 물대내 전세평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MUNPFA, MUNPFA, MS, US, NS 이렇게 외웠었죠. 그죠? 똑같은 발음으로 물대내 전세평, 물대내 낮게 얘기했잖아요. 낮게. 하위 계층이에요. 세 개가. 전세평. 여기가 상위 계층이 됩니다. 물리, 데이터 링크예요. 원래. 데이터 링크입니다.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물대내 전세평 이겁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최하위 계층은 물리, 최상위 계층은 응용. 순서로 올바른 것은 고르면 됩니다. 다음 인터넷 주소 형식입니다. 도메인 주소가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말하고요.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자, 뭐냐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야후가 있어요. yahoo.co.kr. 자, 야후라는 회사 이름이고요. 이 회사는 회사고요. 컴퍼니고요. 한국에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ahoo.co.jp. 자, 야후 재팬이죠. 그죠? 회사 이름은, 단체 이름은 야후인데 그 단체는 회사고 일본에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yahoo.com이 있어요. yahoo.com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요. 미국 거죠. 그죠? 미국 애들은 인터넷을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네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yahoo.com이라고 씁니다. 선생님, 네이버.com도 그럼 미국 건가요? 아닙니다. 이때는 초창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먼저 사면 돼요. 네이버.com 얘는 네이버에서 먼저 산 겁니다. 도메인을요. 하여튼요, 우리는 이걸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선 얘를 외우기 쉬워요. 근데 컴퓨터는 기계라 그랬어요.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얘네가 뭐 110.125. 뭐 4.8이다 이렇게 그 기계 주소밖에 모릅니다. 컴퓨터는요. 근데 우리한테 이걸 외우라 그러면 당연히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도메인 주소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이 숫자로 된 주소를 우리는 IP 주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치면요, 자동으로 이걸로 변환해서 접속을 해주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DNS입니다.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바꾸죠. 도메인 네임을 IP 숫자로 바꿉니다. 그걸 DNS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도메인 주소의 형식입니다. 이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뭘 나타내는 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 컴퍼니죠. 그죠? 영리기관이고요. GO, government입니다. 정부기관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죠. 청와대 cwd.go.kr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약자로 쓴 거예요. 청와대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co.kr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go.kr입니다. AC 뭐 교육기관이고요. edu 마찬가지고 org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NENET는 네트워크고요. RE는 연구기관입니다. MIL은 미국 군사기관이고요. PE는 개인 도메인을 말합니다. 자, 알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또 모르니까. 자, URL이란 인터넷상의 특정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표준 주소 체계를 우린 UR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lub.paran.com 뭐 이렇게 나왔으면 얘네들은 도메인인데 그 첫 번째 화면이 떠 있는데 그 인터넷상의 첫 번째 화면이 그 문서 이름이 만약 인덱스다. 그럼 이 index.htm이라고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index.htm이 있는 실제 위치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UR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더 예를 들면 네이버 기사에 어떤 연예인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눌렀더니 이 주소 표시줄에 네이버.com 또 있고 또 쭉 해서 뭐 이렇게 있고 물결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뭐 .asp라고도 나오고 그죠? 요거를 우린 URL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프로토콜이 돼 있고 프로토콜, 도메인 주소, 파일 이름, 포트번호. 원래 포트번호라는 게 있는데 보통 생략이 돼 있어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요게 URL이다. URL 뜻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ARQ.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응답 후 재전송입니다. Stop and Wait ARQ입니다. 그러니까 뭐 송신지에서 뭘 영화 같은 걸 보내는데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하고 뭐 C라는 걸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받는 쪽에서 A를 먼저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면 송신 측에서는 얘를 보내고 기다려요. Stop and Wait. 보내고 나서 스톱 그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려? 아크 이걸 기다립니다. OK 또는 knock, no, 부정. 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있으면 얘가 왔으면 이 받은 측에서 얘를 보내줬으면 B를 보내면 돼요. 만약에 NAK를 보냈다면 A를 다시 보내면 돼요. 뭐 그걸 stop and wait라고 합니다. go back and ARQ가 있어요. go back and ARQ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한 번에 보내요. 얘를 한 번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하겠죠. 이렇게 한 번에 A, 뭐 B, 뭐 C 이렇게 도착을 했다 칠게요.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에러가 떴어요. 그러면 야, B가 에러가 떴어. 그러면 B부터 그냥 보내요. C가 에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B부터 보내버리는 방식을 우리는 go back and ARQ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블록을 보낸 다음에 에러 문자를 받은 이후부터 다시 한번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 선택적 ARQ라고 합니다. 적응적 ARQ라고도 하고요. 얘는
에러가 난 블록만 재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A하고 C가 에러가 떴네. 그러면 go back and ARQ였다면 A부터 C까지 또 보내야 되는데 A 한번 보내고 C 한번 보내고 에러 난 것만 보내는 방식을 우리는 말합니다. 됐죠? 긍정, 부정, 그리고 이게 있었어요. 그죠? 응답 요구, SYN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스타트 텍스트 이런 게 있었고요. 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통신입니다. 자, 통신에 대한 수업을 완전하게 완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그래도 좀 많이 나왔었던 문제들만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가장 좋은 건 지금까지 수업한 거를 확실하게 암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의 필기, 요약 부분은 전부 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통신에 대한 기출문제를 좀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나머지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통신 기출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